폭풍주의보가 발효됐다. 129톤급 거대한 선박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도 선원들은 그물에 매달려 있었다. 고등어떼를 발견했다. 이 싸움에서는 누가 먼저 치고 빠지느냐가 관건이다. 더 큰 파도가 덮치기 전에 그물에 갇힌 놈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바다는 맹습을 퍼붓는 중이다. 집채만한 파도 앞에 대형 선박이 장난감처럼 까불리고 있었다. 부산에서 남동쪽으로 65마일 대마도 해상. 새벽 바다가 격전지로 변해버렸다. 고등어 전쟁이다. (1월 17일) 부산항 내항은 잔물결이 일고 있었다. 서둘러 항구로 돌아온 배들도 보였다. 취재팀은 오늘 운반선을 타고 고등어잡이 조업 현장에 나갈 예정이다. 날씨가 지금 억수로 안 좋아가지고 이 지금 배 성선을 못 한다고 해요. 저반을 못 한다. 예, 본선이 작업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나빠가지고. 전화 받아. 운반선 선장은 취재팀의 승선을 만류하고 있었다. 조업 현장에 있는 금성 배고 본선과 통화를 시도했다. 근데 지금 아마 보도에서 판단하기로는 그 올라오는데 상당히 위험이 안 따르겠나 하는 식으로 지금 이해하는 모양인데. 지금 파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러십니까? 파도가 400. 정확하게 통화를 못 해봤는데. 예. 날씨가 지금 바람 불고 배를 저반시키기 좀 힘든 모양이네. 예. 그럼 일단 이 운반선은 나갑니까? 배가 출발했다. 취재팀도 운반선과 함께 항구를 떠났다. 사뭇 불안한 출발이다. 고등어잡이 배는 한 달가량을 바다에 떠 있으면서 고기를 잡는다. 그 기간 동안 항구와 본선 사이를 오가면서 고기를 실어 나르는 것이 이 운반선이다. 내일이 날씨가 억수로 더 안 좋거든요. 내일이. 배 가봐야 우리도 고생이라. 가 고생 보이라. 더더욱 불안한 것은 선장의 행동이었다. 줄로 의자를 묶는 것이 아닌가. 이거 왜 묶으시는 거예요? 예? 이거 묶으시는 이유가 파도가 많이 쳐서 예, 그 사이 너무 아프거든요. 넘어가요? 파도가 치고.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사이 이제 꼼짝 안 한다. 앉아있는 사람이 넘어갈 정도의 파도라면 어떤 것일까. 일몰이 찾아왔다. 바다는 폭풍을 이구하듯 거칠어지고 있었다. 점차 배가 파도를 타는 게 느껴졌다. 두 다리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파도다. 부산항에서 5시간째 수평선 너머로 점점이 떠있는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고등어잡이 선단들의 불빛이다. 대마도 해협 부산에서 65마일 해상이다. 대마도. 여기가 저희들 가야 할 위치입니다. 우리가 갈 목적지. 예. 너는 못 들어가지. 못 들어갑니까? 요 파란색 꺼놓은 거는 이제트.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신고하고 들어가야 돼, 여기는. 거기는 우리가 들어가도 될 선이고요. 네. 파란색. 한일 어업 협정으로 생긴 게 일본 대마도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 경제 수역 EEZ다. 그동안 한국 어선들은 일본 연안 시베리 근처까지 나가서 자유롭게 조업을 해왔지만 이제는 대마도 부근까지밖에 허용이 안 된다. 그것도 조업 신고를 해야 하고 정해진 어획량만을 잡아야 한다. 지도의 붉은 선이 그동안 조업을 해왔던 시베리선, 푸른 선이 새로 생긴 조업 수역이다. 그만큼 어장이 줄어든 것이다. 금성수산 소속의 고등어 잡이배들은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의 한가운데서 경랑에 흔들리고 있었다.
저 흔들리는 배에 취재팀이 옮겨 타야 한다. 사람도 카메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2명의 취재팀은 간신히 본선에 옮겨 탔다. 배멀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파도에 대한 공포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본선의 선원들이었다. 요동치는 갑판 끝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놈이는 자 바람이 약간 많이 불어도 배가 이거 안 꼴랑거리고 그대로 바람대로 그대로 이제 물 따라서 이제 약간 사서 나가는 데 가기 때문에 나한테 배가 이제 좀 안전하게 돼가 있어. 취재팀이 타고 왔던 운반선의 뱃머리가 하늘로 솟구치는 게 보였다. 고등어잡이 대형 선망은 본선 한 척과 2척의 등선, 3척의 운반선 등 총 6척으로 한 줄 이루고 있다. 핸들을 잡은 항해사의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까딱하다가는 뒤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6척의 배를 지휘하는 것이 본선. 본선에는 야전 사령관격인 어로장이 탑승해 있다. 지금 폭풍주의보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발해주의 계속. 이거 뭐 파도는 상당히 조업이 무리가 조업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파도는 크고 고기 상태도 별로 지부하는데 좀 고기가 이제 불을 보고 모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하면 지장이 많지. 현재 파도는 3에서 4m, 풍속은 초속 14m, 시각은 밤 12시. 선원들은 망연한 표정이다. 밤잠도 있고 저 혹한의 경랑 속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금성 105호는 지금 23일째 바다에 떠 있다. 이 폭풍은 이번 항해에서 아마도 최대의 격전이 될 것 같다. 무슨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낯선 배 한 척이 다가와 있었다. 네, 다좀 빼주이소. 수고 많으십니다. 다좀 빼주십시오. 다른 선박 이제 다른 회사 운반선인데 이제 우리 지부하는데 걸리는 장애를 주기 때문에 양보해달라고 어디 좀 이동해달라고. 저 배들은 우리 일하는데 걸리서는 안 되거든. 방해를 줘서는 안 되거든. 아, 본선이 우선입니까? 우리 등선이 우선이. 아, 등선이 우선. 고기를 이제 모으는 거. 등선은 고기를 찾아다니고 몰아오는 이른바 수색대다. 한일 어업협정 이후 이렇게 성급보다 뻔한 어장의 어선들이 몰리게 되면서 등선의 진로를 방해하는 최정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등선 한 척이 어군을 탐지해냈다. 언제 그물을 내릴 것인가? 어로장은 지금 타이밍을 찾고 있다. 신호가 떨어졌다. 지금부터 본선은 고깃대를 찾아놓은 등선을 중심으로 원을 그으며 그물을 내리게 된다. 이때 또 다른 등선 한 척이 원의 끝 지점에 자리 잡아 포획망을 완성시키고 그 사이 중심에 있던 등선이 빠져나가는 작전이다. 위험을 알리는 호루라기 신호와 함께 본선이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1.5km의 그물이 총알처럼 빠져나가는 이때가 사고도 가장 많다. 발 하나라도 걸리면 그대로 쓸려가 버릴 판이다. 선원들이 대피해 있는 것도 그런 이유다. 선실도 긴박해지고 있었다. 제대로 위치를 잡아가고 있는 것인가? 고깃대는 얼마나 있는 것인가? 여기 따끔따끔한 게 있지.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정초로 어로장이었다. 파도가 거칠면 그물을 제 위치에 내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고등어는 겨울이면 찬물을 피해 수심 200~300m까지 내려가 버린다. 문제는 그 고등어를 어떻게 그물까지 끌어올리냐는 것. 지금 이거는 우리 등선 배 밑에 지금 지부하고 있는 거. 지부하고 있는 거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본선에서 그 배 밑을 우리가 막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고등어는 보통 어느 정도 선에 위치? 주로 보면 겨울철에는 80선, 60선 이 정도 고등어가 지부가 되는데. 지금 수심이 94.4m. 예, 지금 우리 요 등선 103m 수심이 93m, 94m 요리 됩니다 지금. 고등어 잡이에 쓰이는 그물인 번창망은 폭이 200m, 길이가 1.5km다. 지금 금성 105 본선은 수심 94m까지 그물을 내렸다. 이게 이제 한 바퀴 뺑 돌아져 있는 건가요? 야, 이게 한번 뺑 돌아있는 게 밑에 그만 싹 조항기요. 밑에 그만 싹 조항기요. 그물을 둘러치는 작업이 끝나자마자 1차로 도착한 손님은 갈매기 떼였다. 고기 냄새를 맡았다는 얘기다. 여기 그걸 걷어들이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한 시간. 1시간 정도. 날씨가 추우니까 날씨가 안 춥고 하면 더 좋긴데 이럴 때는 이제 손 실은 이거 또 그런데 바람 불면 이거 손이 실어서 첫째 더. 지금 해상의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다. 취재팀이 놀란 것은 선원들의 나이였다. 선원들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 노인은 최고령 72살이다. 어느새 대형은 일렬 횡단을 갖춰가고 있었다. 본선과 운반선이 마주보고 그물의 조임줄을 당기면서 간격을 좁혀가면 두 척의 등선은 뒤에서 줄로 견인을 해준다. 마주선 두 척의 배가 부딪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형이다. 드디어 고등어떼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월 18일) 새벽 2시 30분 파고는 3에서 4m,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기대했던 한 방이 아니다. 그물 가득히 고깃대가 들어차는 것을 한 방이라고 한다. 운반선은 아침 6시 경매 시간까지 고등어를 실어 날라야 제값을 받는다. 고등어의 선도를 유지하는 비결은 얼음과 바닷물. 새벽 조업이지만 잡히는 대로 운반선이 이동하는 것도 최단의 운반 시간으로 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한 차례 격전이 끝났다. 저 고등어, 등이 푸른 지극히 소박한 저 생선, 그들과의 몸싸움도 끝났다. 춥기도 하지만 파도가 너무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이런 날은 이거 옛날 같으면 작업할 날이 아니거든. 적지요. 고기가 너무 적게 들었어. 많이 들 때는 한 배씩 들어야 한 배씩 드는데 어떤 데는 세 배씩 이렇게 들어요. 못 봐서 세척 완선하고 이러는. 지금은 이거까지는. 총 몇 인분이에요 오늘? 27명. 27인분. 그러면 저 한 20kg짜리 그거 한 푸대 정도 쓰시나요? 아니, 한 푸대 가지고 하루. 한 푸대 가지고 하루 정도. 129톤급 금성 105의 선원들은 모두 27명. 옆으로 눕다시피 하는 배 안에서 하루 3끼 밥을 지어내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등선이 또 다른 어근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짧은 휴식 시간이 주어진다. 출항하시기 전에 가져오신 거예요? 예, 가에서 사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요거 뭐 비상약인 거예요? 예. 뭐 오징어 먹고 뭐 채하서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먹으면 가만. 혹한의 온몸으로 식사를 하다 보면 체하는 일도 많다. 잘라내모. 폭풍은 그물도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 뭐 보시는 거예요? 우리 어망도. 어망도요? 이게 지금 새로 지금 제작을 하려고 다시 우리 지금 이제 음악이 좀 까늘해가지고 실 독한 실로 이제 지금 제작을 하고. 아, 새로 제작하시게요? 아니 이거만 하기가. 요것만. 항구에 돌아갈 때까지는 모든 응급조치를 자체 해결해야 한다. 어망장 송광수 씨의 방. 칫솔도 있고. 예? 양말은 얼마나 가지고 나오셨어요? 양말이야? 아 양말 배에서 자꾸 빨아지기 때문에 한뭐 너네 클레만 하면은 충분해. 예. 배 자꾸 빨아지거든요. 매일매일 빨아지는 게. 사실은 내도 이 학교도 이렇게 국민학교밖에 못 나서요. 옛날 사람들 거의 다 보면은 이 학교 못 나온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면 첫째 배운 데가 없고 일하다 본 게 뭐 저는 또 뭐 먹고 살 그런 것도 없고 그래 이제 이 배로 타다 보니까 결국은 1년, 2년 단기가나 보러 몇 년 안 가면 보다 한 30년 있거든요. 60살의 오명식 씨 또한 배운 게 뱃일밖에 없어서 고등어 배를 타고 있다. 선원들은 선박회사와 1년 계약으로 배를 탄다. 수당을 포함해서 한 달 월급이 90만 원에서 150만 원 선. 최고령인 72세 장기섭 노인의 방에서 발견한 것은 말려놓은 오징어였다. 노인은 그 험한 파도와 싸우는 틈틈이 집으로 가져갈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힘 안 드세요? 힘이야 뭐 안 들 수가 있나? 가만히 있으면 뭐 힘이 안 들지만 자꾸 놀으라면 힘이 들지. 앞으로 이제 배는 이제 한 3년은 더 타야 돼. 아이고. 지금 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서희 60 서희. 60세? 네. 일 1월 19일 새벽 1시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다. 강풍을 동반한 눈보라까지 몰아쳐오고 있다. 정초로 어로장은 지난해 전체 고등어 선단에서 어획량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바다에 대해 본능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인데도 이런 날씨는 겁이 난다. 원종의 지상 폭포 상황입니다. 현재 이 기간 계속해서 폭풍주의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풍 내지 폭풍. 어선의 높이는 3m. 취재팀 한 명이 등선으로 옮겨 탔다. 103호 등선은 83톤, 본선보다 흔들림도 갑절이나 요란하다. 등선에서는 집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등어가 좋아하는 불빛을 이용해서 수심 깊숙이 들어간 고등어떼를 그물 쪽으로 유인하는 게 고등어배의 집어 방식이다. 요 5개 묶어놓은 게 이게 뭐 무슨 뜻입니까? 한 개 이게 10m, 20m, 30m, 40m, 50m. 아, 지금 50m 내려간 겁니까? 네. 보통 겨울에는 몇 미터 집어넣습니까? 아니 요즘은 깊이. 예. 나는 수온이 처음이니까 깊이 잡아야 돼. 아, 50m 정도요? 50m, 60m, 60m도 되었고 70m도 되었고. 네. 10m만 내려면 차단 되겠다.
등선은 어군의 위치와 양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유인까지 해야 한다. 집어등을 넣을 때도 정확한 위치와 수심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한시방에 오래 온다 여기. 지금 105 본선은 이 등선을 둘러싼 원형의 그물을 치고 있는 상태다. 아, 고개 그물입니까? 예. 밑으로 다 감쌌네요. 지금 그물이 한 100m 좀 더 내려갔네요. 100m 지금 100m에 쑥 먼저 올라가 80m 노네. 그물 작업이 완료됐다. 이제는 등선이 그물을 조일 수 있게 빠져나갈 시점이다. 지금 이러면 그 등선의 임무는 다 끝난 겁니까? 이면 또 고기 잡으러 가야지. 고기 찾아가고 또 집으로 해야지. 아, 또 다른데요? 파도는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월 19일 새벽 3시 20분 그물은 수심 120m까지 내려가 있다. 파고는 4~5m. 4~5m의 파도면 배가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본선에서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어느 누구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한다. 눈보라가 엄습해왔다. 초속 17m, 시야까지 차단된 셈이다. 까딱하다가는 그물 안에 모아놓은 고등어까지 포기해야 할 판이다. 벌써 파도의 반 이상을 잃어버렸다. 급기야 마스트 사고가 일어났다. 삽시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물을 지탱해주던 마스트가 부러졌으니 대형 사고다. 그물이 엉키면 2배의 충돌도 시간 문제다. 응급조치로 줄을 매봤지만 그것도 끊어져 버렸다.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선박 한 척이 풍랑에 침몰됐다는 무전이 들어왔다. 어로장이 다급해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길이 1km가 넘는 그물에 갇힌 고등어의 무게라면 30톤도 넘는 무게다. 그것을 지탱해주는 받침목이 없으니 본선과 운반선은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고 있었다. 상가판에 올라간 선원이 목격된 것은 그 순간이었다. 부러진 것을 수리하는 중이 아닌가. 응급조치를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간 선원도 보였다. 그물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어로장의 뜻일까. 그러나 금성 105는 남은 고기를 포기해야 했다. 격전을 치렀던 운반선은 또다시 폭풍 속에 길을 나서고 있었다. 이 전쟁입니다. 전쟁.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큰 대형사고가 오고. 잘해야 돼. 간밤은 진짜 가지 콩알만한 이래가지고 말뚝이가 발발 떨려. 선실에서는 놀랍게도 밥을 먹고 있었다. 그 아비 교환에 공포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밥이라니. 하긴 역전의 용사는
포화 속에서도 단잠을 잔다던가. 장난이 아니네. 목도 그러나. 20-30년 경력의 이 백전 노장들에게는 이것이 생활이고 삶이다. 반복되는 생활인데 뭐 그리 놀라울 것인가. 생일을 하면 오나. 선장이 들고 온 것은 생일 선물. 옥만석 씨가 58번째 생일을 맞은 것이다. 선장은 어떻게 선물까지 챙긴 것일까? 안 해도 안 된다, 야. 해야 돼요. 뭐 여기 저 선장님 방이에요? 예. 그만 생일로 양발이나 두 컬이 열이면. 손에서 일일이 다 이렇게 적어놨네. 예. 적어놨다가 저분들 생일 되면 그냥 양발이나 두 컬이 그냥 선물하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우리가 뭐 업소가 배를 타고 일하다 보니까 다 그래도 자기 집에 가면 그래도 전부 다 부인들한테 상 받고 뭐 자식들한테 축하 소리 듣고 일할 건데 그래도 뭐 객기 나가고 뭐 거기다도 해주면 뭐 그래도 사람이 조금 정도 이해도 되고. 금성 105 선단이 귀향길에 올랐다. 1999년 12월 말에 출항했다가 지금은 2000년 1월 20일 그 사이 새천년이 들어섰다. 금성호 운반선이 싣고 온 고등어는 곧바로 선상 경매에 들어갔다. 저 고등어가 이 업한장에 부려지기까지의 과정을 짐작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고기가 가장 안 나오는 시기에 가장 거친 바다에서 나온 고등어들이다. 중간 상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날씨 관계로 안 날 줄 알았는데 조금 나오니까 억가는 별로 좋은 편은 아닙니다. 선도는 좋은 겁니다. 선도 좋습니다. 예. 선도는 당일로 몇 시간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겁니다. 금성 105호 잡은 해구는 93-8해구 숫자는 약 한 4,300개. 바다에서 선원들이 격전을 치렀던 그 고등어를 상대로 업한장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날 경매 가격은 1억 5천만 원. 성어기 때에 비하면 제대로 대접을 못 받은 셈이다. 금성어의 고등어가 가장 먼저 일반 소비자를 만나는 곳이 자갈치 시장이다. 보고 잘 보고. 전부 얼마치 사오셨어요? 동해상에서? 도매사 요거 한 가구. 전부 얼마치 사? 이거 한 가구. 뭐 10만 원. 10그릇. 오늘 다 파실 수 한 있으세요? 상자에 3만 원, 2만 원. 이거 몇 천 원. 오늘 다 파실 수 있으세요? 요 두 발 3천 원, 요한 발 1천 원. 예, 2,000원쯤 있어. 생고등어 한 손에 2,000원. 이제 저 싱싱한 고등어는 오늘 밤 누군가의 단란한 밥상을 채워줄 것이다. 아주머니가 지금 뭘 잡수실 거예요? 이거 예, 찌찌도 먹고 꾸도 먹고 그러지요. 자주 사 드시는 편이에요? 예, 예. 어떻게 가격은 전보다 올랐나요? 싸네요. 싸고 예. 싸요. 누가 제일 좋아해요? 가족들 중에? 다 좋아하지. 다 좋아해요? 고등어가 보면 반찬고기잖아. 많이 팔지. 반찬하기 때문에? 만만해 잘 팔지. 만만하기 때문에? 요 5천 원.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도 반찬 걱정을 하는 사람도 다들 만만하게 손이 가는 것이 고등어다. 그러나 정작 저 고등어는 가장 치열한 삶의 생산물이었다. 가장 거친 곳에서 몸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배에서 내리고 있었다. 금성 105 선원들은 혹한의 파도와 싸우면서도 가족들을 위한 선물을 잊지 않았다. 손에 든 보통이들이 그 선물들이다. 집에 가세요. 예. 집에
가시는 거예요? 예, 집에 이제 가야죠. 몸은 아주 집에. 지금 뭐 기분 좋아서 빼서 일할 때는 몸이 찌그찌 아프고 그러더만은 지금 집에 가려니까 싹 피로 풀리네요. 그럼 누가 제일 보고 싶으세요? 저 마누라. 아들도 보고 싶지만은 뭐 솔직하게 말해서 마누라가 제일 보고 싶어. 오히려 아니 가지고 아, 나 먹다. 야. 뭐예요 여기는? 예? 이거 있는 거 이거 저 뭐 야구 고등어 같은 거 자다는 뭐 깔치 새끼 뭐 여러 가지 뭐. 한 마리 두 마리 모아 갖고. 그래 가가지고 그냥 뭐 이웃 집에서 이제 한 마리 깔라 먹고. 뭐? 이거 가족들하고 이제 먹으려고 고기. 고기? 이 노장 선원들은 극한 속에서도 가장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를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1월 25일) 부산항에 금성어 선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번 출하에는 또 어떤 바다를 만날 것인가. 도쿠에서는 선박의 출하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고등어잡이 배들은 전진과 후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모되는 곳이나 결함도 많이 생긴다. 저번 풍랑에 부러진 마스터 보수 작업도 꼼꼼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웬만한 고장은 조업 현장에서 응급처치가 되지만 선체의 중심이 파손되면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점검이 우선이다. 출항 시간을 2시간 앞두고 보급품 선적이 시작됐다. 본선과 두 척의 등선에 타고 있는 선원 50여 명이 한 달 가까이 먹을 양이니 그것만 해도 엄청나다. 부식비는 회사에서 부담한다. 20kg로 36포대. 예. 그러면 거기 우리 조업할 동안에 먹지. 식품에서 생필품, 기계, 엔진 부속에 이르기까지 한 번 출하 때마다 챙겨야 하는 것도 많다. 망망대해 바다에서 한 달을 살아야 하니 보통 살림이 아니다. 뭐 매번 여기 출항 나가실 때마다 이렇게 장비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까? 예. 장비들 나옵니다. 요거 이제 한항채 써야 되거든. 한 달. 아, 한 달치요? 풍랑으로 어선이 파손됐을 때를 대비한 판자도 실렸다. 못 믿을 게 겨울바다다. 그물을 운반하는 선원들 속에서 오명수 씨를 만났다.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닷새간의 휴식은 분명 짧았을 터이다. 한일어업협정으로 기선 저인망이나 쌍뿌리 조업이 위축되면서 고등어 대형 선망은 연군의 수산업의 최대 업종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다 보니 경쟁도 치열하다. 총 순위하고 월 순위하고 이제 통계는 면제분들의 4등이네 4등. 그럼 총 6등이고. 만족하세요? 만족은 못하지. 이것은 돈과 생존권이 걸린 경쟁이다. 회사끼리는 물론 한 회사의 선단끼리도 어획량 다툼이 뜨겁다. 한 달 늦게 안 했나? 한 달 늦게 해가지고 승선 안 했나? 그러면은 다음에 이 회사서 한 달 더 근무를 해야 퇴직금이 있어. 딴 회사 가면 없고. 딴 회사 가면 없고. 저 선언법이 몇 개 가지고 이제 그렇게 돼. 아니 우리 이제 그 노사 그 협정 뭐 어떻게 됐다는 그거 이제 보고 있어요.
우리 저 수당 관계 이제 본선과 등선의 선원들은 어획량에 따라 수당을 받는다. 다들 1년 계약이지만 선원 노조가 있어 협상을 벌인다. 여기에서 홀바닥 계산 떼고 딴 회사로 가는데 딴 회사 뭐 선중이 이꼴라고 해놨네. 어로장과 통신장은 각 선단의 어획량을 분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고등어 선단 34선단이 이지에서 잡을 수 있는 고등어 어획량은 올해 5만 톤이다. 이 어획량을 34개의 선단이 나눠서 2,100톤씩 잡기 때문에 솜씨 좋은 어로장은 스카웃의 대상이 된다. 정어로장의 경우 지난해 연봉이 2억 원. 어획량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이 배에서도 철저하게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12일이거든. 좀 지났어. 뭐. 저거 저거 날 때가 멀었는데 저거 잡으러 올라가고 있는데 저거가 한 보름 더 있어야 되겠는데. 대마도 해상 중간 지점. 어로장은 조업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투망 준비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다른 배가 고기를 나온다고 도망을 하려 해서 빨리 가본 다른 선단이. 지금 다른 선단들이 인근 해역에서 어군을 발견했다. 이렇게 어군이 몰렸다면 전체 선단이 한꺼번에 몰려든다. 금성어는 달려가면서 그물 설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이다. 이 도망 많이 한다고. 밤에 이런 도망을 7방서 하루는 13방 했다고. 13방. 겨울에는 추워서 어제 같은 날 그제 같은 날 바람 부는 날 그날 그 추운 날은 11시만 뭐 추워가지고 벌벌 떨고만 사람이 바깥에 열서 있거든. 물로 뚫어지고 있다고. 그럴 때가 제일 힘드시겠어요? 힘들지. 그럴 때는 고향 생각 배로 안 타시면 생각이 꿀먹겠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배를 안 사고 어떻게 사해서 무슨 돈을 벌어야 되겠나 먹고 살겠나 이런 것도 있고. 하루에도 7번, 13번씩 그물질을 하다 보면 입에서는 단내가 풍긴다. 지금 조업 현장에는 100여 척의 선박들이 밀집해 있다. 이것도 어업협정으로 조업 환경이 척박해지면서 생긴 변화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경장이 한가운데 서면 성마르게 껌을 씹어대는 어로장이다. 선박끼리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도 이런 때다. 아니 작은데 너희 정도 해야 돼요. 배들 말고 가도 뭐 기술이 뭐냐 도망을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한다고 지금. 왼쪽이었던 저 도망 기상 기록 좀 했다고 깜깜다 지금. 우리 타고 다 보너가지고 깜짝 깜짝 기술이 왼쪽에 대항에 않잖아. 그걸 자꾸 서쪽을 보고 간다고 거기가. 근데 이 지금 우리 대화로 옆을 이리 맞자 부치가 이 도망이 지금 얻어보기를 했단 말이요. 아직 도망이 잘 못됐지. 아니 우리가 기록 잠깐 그게 얼마나 된대. 바다 자원은 갈수록 고갈돼 가고 있는데 발까지 좁은 지역에 묶이게 됐으니 서로들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다. 각박한 사정은 선원들도 마찬가지다. 75년까지만 해도 선원 월급이 웬만한 육지 월급보다 나았지만 그것도 옛말이다. 젊은 선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5, 60대의 선원들이 메꾸고 있는 것이다. (1월 26일) 새벽 3시 40분 파고 2~3m 금성 105호 선단이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 몸집 커다란 녀석까지 따라 들어왔다. 참치다. 필경 고등어를 잡아먹으려다 죄가 잡혔을 것이다. 고등어는 탐식성이라 갑각류나 오징어류를 비롯해서 작은 어종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때로 이동하기 때문에 잡힐 때도 때로 잡힌다.
옛 어른들이 고등어를 제사상에 놓지 않고 서민들이 고등어를 만만하게 보는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한마디로 고등어는 태생부터가 귀한 몸이 아닌 것이다. 길 가다 만난 횡재치고는 오늘은 성적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해치우는 조업이라 선원들은 벌써 파김치가 돼버렸다. 요즘 잡히는 고등어는 중고등어나 소고등어가 주종이다. 30cm 이상 나가던 대고등어들이 자취를 감췄다. 가난했던 시절 풍부한 살집과 고급 단백질로 우리들을 살찌웠던 그 많던 고등어들은 다들 어디로 간 것일까? 어느새 날이 밝았다. 새벽 내내 조업을 하던 선단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고 있었다. 또 다른 고등어떼를 찾아 길을 떠나는 참이다. 그 시각 부엌에서는 27명 대식구의 밥상을 조리원 혼자서 준비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단련돼서인지 보통 솜씨가 아니다. 지금 준비하시는데도 얼마나 걸리세요? 시간 1시간 반. 무지 빨리 하시네요. 네. 서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뭡니까? 육고기. 네? 육고기. 육고기요?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데. 네, 네. 그뭐 헐맹도 언제도 어제 뭐 오늘인데 나지만 뭐 별일은 없습니까? 뭐 집안 별리고 우리가 저번들에 10억을 넘기가지고 상당히 그 어획을 많이 한 쪽에 그 저번들에는 그 이제 뭐 얼마 차이가 아닌데 1등하고 우리하고 얼마 차이가 아닌데 우리가 저번들에 4등 했더라고 4등. 그렇고 사람들 그 참 몸 그 어떤 그 안전에 뭐 우리가 잘해주고 한 게 아직 사고는 없는데 뭐 배 선체 사고나 우리 경영인들의 어떤 그 사람 그 신체 사고나 사고 없도록 각별히 좀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르장이 좀 뭐 각별히 당부 드리니까 다 개별적으로 좀 사고에 잘 그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어획고는 대략 7억 원 정도. 어로장의 동료는 꿈속에서도 따라온다. 어느 물길로 가면 고깃대를 만날까? 밤에 일하고 아침에야 잠드는 고단한 숙면이다. 이튿날 대마도 해상, 금성호 선단들은 다시 조업 현장에 있었다. 오늘 등선은 어렵게 어군을 발견했다. 오늘따라 고등어 녀석들이 130m나 깊이 내려가 있었던 것이다. 새벽 6시 10분, 파고는 1, 2m. 지난번 풍랑에 비하면 장판 같은 물결이다. 이런 날이면 선원들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지고기. 고기 맛있어요? 아 맛있다 이거. 뺏기 나면 맛있다. 끝나면 또 술안주. 이렇게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것도 바다가 도와준 덕분이다.
고등어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하고 바다는 또 얼마나 얌전한가. 아, 기분 째진다. 이제 저 고등어들은 싱싱한 생고등어 조림으로, 간이 짭짜름하게 배인 자반으로, 그리고 통째로 구워 양념장에 찍어 먹는 고갈비로 조촐한 이들의 밥상을 채워줄 것이다. 오늘 작업은 순조롭게 끝났다. 격렬한 전쟁터지만 종종 이런 포만감도 있다. 선원들도 어로장도 그 기분에 배를 타는지도 모른다. 금성어 선단 6척의 배들은 이 끈으로 묶여진 채 한 운명으로 공동 작업을 벌였다. 오늘 어획량은 대략 10톤. 어로장의 손에 한 장의 기상도가 도착했다. 1월과 2월 사이의 바다는 전통적으로 바람이 변덕을 부린다. 시베리아 벌판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하고 요 동쪽에는 일본 쪽에는 요 저기압이 받치지 있고 그래가 바람 많이 불겠네. 내일부터는 다시 파도가 높아질 것이란 예보다. 이것은 태풍 전의 고요다. 전 선원이 어구와 선박장비에 투입됐다. 그 틈에서 식도락을 준비하는 여유파도 있다. 껍질 삐끼가고 썰이 가지고 이제 씻어야지요. 이제 씻어가고 초장해야지. 맛있어요? 어? 맛이 있어요? 이거 원래 찌개는 맛있는 고기라요. 한국 고등어잡이 어선들의 처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자원 고갈과 선원의 노령화라는 부담감에 눈앞으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버티고 있다. 이것이 우리 어업의 현주소며 소박한 생선 고등어 한 마리가 갖는 상징성이다. 배고 금성어는 고등어를 찾아 다시 바다로 나섰다.